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추운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과 동시에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오늘 더 추워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었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밤사이 영하의 기온에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한편 경부 남서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도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고요. 안동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0.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 보이며 오늘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으나 또다시 모레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내일 밤부터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자는 기업들의 국제적인 약속을 RE100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과정에서 봤듯 탄소 중립 시대의 RE100 실현은 기업의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앞다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7%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현대차와 SK텔레콤,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E100 충족이 기본 조건이란 이야기입니다.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 연료전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바다를 끼고 있어 해상 풍력과 파력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태양광 100, 풍력 400, 연료전지 300메가와트를 공급해 포항시 전력 소비의 20%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또 영일만 4산단 내 2만 제곱미터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이곳을 RE100 선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성 산단에 대해서는 연료전지 산업을 확대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단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확대 보급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발목을 잡는 건 풍력입니다. 발전 용량이 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은 포항 영일만 항이 최적지로 꼽히지만 어민 반대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포항 죽장과 오천, 호미곶 등의 풍력 발전 100여 기 건설 허가가 나 있지만 주민 민원 탓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역시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선 기술 실증이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선정적인 목표만 세웠다고 할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목표량이 되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의 기술과 여건으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위덕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도내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 탐색, 교육 등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최고 3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청년 165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 전문 진화차인 험지펌프차 21대를 올해 새로 도입해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경북과 강원도에 15대를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로
주행 중에 물 분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방청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64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 과일 출하량이 늘면서 지난 명절 때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에는 어떤 과일을 고르면 좋을까요? 또 남은 과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건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 사과 도매 가격은 20kg에 평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 지난 설 명절에 비해 5천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배도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과일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물론 저장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기는 어렵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서 어떤 때는 맛이 있고 어떤 때는 맛이 없고 그 어떤 거를 고르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선물용이나 제수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과는 꼭지가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고 배는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고 상처가 없으며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감싸준 뒤 비닐봉지나 랩으로 한 번 더 감싸주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습니다. 성균관은 최근 명절 차례와 관련해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의 종류는 정해진 것이 없고 4가지 정도를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간소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은 지난 2021년에 택배 사칭 문자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47.8%로 늘었다면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택배 조회나 명절 인사,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고 피해를 볼 경우에는 명절 연휴에도 118번이나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맞아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 근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객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인파 밀집 지역에 소방 차량과 구조, 구급대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보수에 텃밭인 대구에서 당심을 잡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찾아서 마음의 결심이 거의 섰다고 밝혔는데요. 오선의 조경태 의원도 대구에서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열었고 윤상현 의원은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찾은 자리에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거의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며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 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전 의원은 팔공산 동화사에서 의원 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대구에서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당대표는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대표가 가진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선의 관력과 젊은 추진력으로 무장한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당을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최근 구미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당대표는 윤심과 장심파리가 아니라 당심과 같이 가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지도부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도 모레 19일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관문시장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심의 폭량배가 될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 당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내, 마을,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좌석형 버스는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31%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경주 황리단길의 상권 활성화 서비스를 3차원 가상화 기술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17억이 투입됐고 황리단길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3차원 기술 구축에 따라서 황리단길 골목과 상점 홍보 영상을 비롯해 3차원 가상 투어와 쇼핑 등의 서비스는 황리단길 포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체 교육과정은 51개, 모집 인원은 1,301명,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경작지가 경북에 있는 농업과 어업인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6차 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교육과정 등을 확대하고 탄소 감축, 아열대 작물 재배 등 일부 과정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형산강 상수원 수계와 공단 내 하천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배수 배출 시설과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환경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단 주변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경실련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이 전남과 인천에 더불어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혔습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은 0.55명으로 네 번째로 의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월요일과 동시에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오늘 더 추워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밤사이 영하의 기온에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한편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도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3도, 안동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0.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 또다시 모레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고령도 5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5도,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4도, 봉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4도, 봉화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0.6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와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